그럼요, 당연하죠. 아우, 별 말씀을요. 아, 제가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일인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거, 소통입니다. 소통. 아, 중요합니다. 네. 소통. 기업의 홍보부서가 왜 있겠어요? 우리 이런 거 잘해요 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한테 왠지 저 회사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회사라는 조직 말고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일은 잘하는데 만약에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안 하면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 잘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데 그 소통에 좀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에 실패하신 것 같은데.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에 실패하셨어요. 저희 지금 소통하려고 하셨던 분은. 범고래 쇼를 엄청 무섭고 덩치 크고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그 고래가 조련사 말을 엄청 잘 들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풀에 함께 들어가는 순간 엄청 쫄았다. 자,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올 놈도 아니고. 그래서 제 옆에서 같이 이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얘가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으면 이제 슬쩍 이쪽으로 끌고 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말을 잘 듣는구나 해서 이제 조금씩 아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지금의 저런 쇼를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 사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이 됐건 간에 나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 뭔지를 좀 관찰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럴 때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라는 게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못할 일을 시켜놓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하고 줘봐야 실망만 커지고 앞으로는 저 사람하고 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참기 싫다 그럼 본인이 일단 다 하셔야 되는 일이고 아니 맘 맞는 사람끼리 해버리면 되니까 조련사가 막 점프하고 고래는 저기서 쉬고 있고 이런 근데 일이 생기게 되는 너무 거죠. 똑같은 사람 아니면 천재적인 그룹만 있었을 때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그 실험 있잖아요. 아폴로 그렇죠. 신드롬.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모였을 때 더 시너지나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것도 조금 한번 송쌤 치고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소통의 기본은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어떤 아이디어고 이런 효과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달해 드리면 저거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 근데 저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가 이제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순서대로 시간 흐름대로 얘기하면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의 끝은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사장님이 좀 돈을 여기에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예산을 할당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팀들이 여기에 이제 한 분씩 배치해서 이게 이 가상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다음 단계가 뭔지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주는 거. 모든 메시징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건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에 여러 명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맞아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이제 브리핑을 하되 거기에 이제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도움 요청을 네. 이제 할 때에는 오히려 뒤에 뭐 한 몇 시쯤에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딥다이브를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누구는 좀 필수로 좀 도움을 그렇죠. 좀 원하고 그 외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프로젝트나 뭐 이제 보고를 뭐를 위한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호텔에 뭐 이게 가능한지 알아봐 라고 하면은 알아봤더니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줄 수 있답니다. 요거라도 이제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받으면은 그때 다시 또 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나 뭐 어떤 결과 보고 뭐 이렇다고 하면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길게는 아니더라도 뭐 브리핑 정도 짧게 이제 뭔가 중요한 거 따따딱 찝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죠. 신문 편집팀에서 보는 글쓰기의 방식은 글을 역피라미드 꼴로 역삼각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만 읽어야 된다면 뭘 쓸 거야? 중요한 거 먼저 탁 터뜨려요. 그 다음에 밑에다 두 줄 더 쓸 수 있어. 그럼 뭐 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더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됐건 회장님이 됐건 아니면 윗분이 됐을 때 상사의 시간을 뺏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그거부터 딱딱딱 해서 1, 2, 3으로 가고 있는데 의외로 3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3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봐. 그럼 이제 뻗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 이 프로젝트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띡띡띡띡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노하우는 목적이 중요해요.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를 상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결제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걸 골라달라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발표하는 방식 혹은 전달하는 방식들도 보고의 양이 일단 짧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단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일단 똑같이 한번 시켜보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아니 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상사가 모호하게 지시를 했어. 그게 내 전문 분야야. 그럼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뭐 해도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조건이 있는데 이걸 말씀을 안 하셨구나. 최종 결과물이 뭔지만 명확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가면 된다라고 이제 모호하게 지시를 한 거고. 근데 그게 모호하게 들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란 뜻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한 거를 다시 서머리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되 그 모르는 부분들이 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면. 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게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제 그거를 원하시는 거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데 주문이 명확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된장찌개를 내드려야 될지 순두부찌개를 내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죠. 근데 찌개를 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찌개를 준비해야 되지? 이걸 자기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제가 전에는 약간 이런 리포트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뭐 요런 예시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뭐 약간은 그렇지. 좀 본인이 예시를 드는 게 더 좋아요. 그 예시가 그거예요. 네. 아까 이제 뜨끈뜨끈한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그럼 저희가 이렇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렇게 뭐 세 가지 찌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좀 맑은 국물 뭐 없나? 그럼 곰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으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지. 그렇죠. 그럼 다시 도도를 피워서. 저보고 뭐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what, how 이런 것보다는 진짜 why가 진짜 중요한 게 왜 이분이 그게 필요하신지를 알아야 그렇죠.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안도 이분은 이걸 요청을 하셨지만 그 해장하시는 데는 이렇게 매콤한 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제 돌려서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농담삼아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줄임말로 안근당별을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우,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일인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덧붙인 게 있죠. 이야, 역시. 그래서 안근당별.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권위적인 분이실수록 가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찔려서 그런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도 그 단어를 쓰지 않는데 자꾸 이건 너무 꼰대 같은가? 그 말 하는 게 정말 꼰대 같거든요. 그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주거든요. 관점을 갑자기 이제 꼰대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기 시작하면 약간의 이렇게 상하 관계만 보여도 또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형마다 좀 있어요. 그 교류 분석에서 보면은 권위적인 어떤 상사한테 이제 얘기하는 대화법 이런 게 있거든요. 권위적인 상사에게는 자기 주장을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분이 만약에 혼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결론부터 조금 빠르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요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붙이는 거. 요게 이제 좀 좋은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남의 실수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뭐 고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시기만 좀 잘 보고 뭐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자기 잘못이다.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포인트인데 자기 잘못인데 만약에 질질 끌어서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 대표님 표정이 언제 좋을까? 아니면 상사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얘기를 할까? 아니요.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손해가 있거나 뭔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눈치보다는 좀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치 그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나쁜 소식은 약간 사채를 빌려다 쓴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채를 빌려서 썼어. 사장님한테 말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지나간다? 그러면 이자가 팍팍팍 불어나가지고 원금보다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안 좋은 일일수록 빨리 일단 터놓고 해결을 해야 회사 차원에서 혹은 이제 팀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혼자서 계속 깔고 앉아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조차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일수록 빨리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심하게는 그 5개의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는 처음 상황이라고 하니까 외국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간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밖에 안 해. 저 밑에 보면 얘들은 너무 달라도 우리하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울 점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찾고 싶은 열의가 있을지를 믿고 가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가능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내가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뭘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조금 있으면은 세대 간 소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대 간 차이는 있더라도 그 언어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가요? 못 알아들 때도 있지 않나요? 뭐 이상한 약어 쓰면은 이 약어 빠진 놈들. 그 뭔가 못 알아들으면은 알려주라.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약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이제 어려워서 얘기 못 하거나 그런 게 없고 또 이런 뭐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 극복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약간 인식? 그런 거를 좀 깔아주는 거? 네, 그건 것 같아요, 저는.